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오신 시민공간 이지우 이사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공감의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불경에서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 상임대표로 있는 이주희입니다. 우선 새로운 미래의 부산 현장 책임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불경의 아주 중차대한 지역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전병헌 대표님과 책임위원님들, 그리고 송만정 부산시당위원장님과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가덕신공항 시민추진단장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요. 덧붙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새로운 미래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이미영 책임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시거든요. 네. 네. 제 가덕도 신공항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그리고 또 인천공항 유사시 대체공항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특별법에 의한 법적 위계와 제도적 근거를 갖기까지는 특히 사활을 걸고 노력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날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이낙연 총리님이 민주당의 당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대표님의 이 대승적 결단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우리 이 800만 불경 시도민은 드디어 가덕의 하늘길이 열리는구나 정말 실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의 30년 너무 오랜 수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지역에 그냥 공항 하나 짓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수도권의 인구 50%가 이상이 몰린 기형적인 수도권 일극주의 구조이고요. 아마도 이런 인구 분포 구조의 국가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대를 늘 앞섰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10년 뒤에는 이 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과 인천공항 유사시 대체공항으로 동남권의 관문공항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추진했지만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정치 셈법으로 이 무산이 되었다가 2018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들어서면서 이낙연 총리님이 총리실 검증단을 꾸리고 그런 노력들로 특별법까지 마련되게 되었죠. 저희들은 그때 이제 시민단체를 결성을 했고요. 네, 부산의 정말 사활을 걸고 시민운동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제도가 뒷받침이 되고 대한민국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급물살을 타던 가덕신공항이 지금 사실은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올해 12월에 착공을 하고 2029년에는 개항을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부지조성공사 업체마저 지금 아직까지 선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가덕신공항은 턴키 방식으로 둘 이상의 컨소시엄이 입찰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입찰 경쟁에서 최종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참여, 지역 기업의 참여, 그리고 혁신기술 도입을 많이 하는 업체에 가산점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불격 지역기업 참여가 많이 되는 입찰 경쟁을 우선시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게 13조라는 높은 공사비와 해상 매립 공사에 있어서 짧은 공기를 부정적 이유로 드는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단독 응찰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구성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 경쟁이 조건이기 때문에 지난 6월부터 국토부는 입찰 경쟁을 공모를 하였고요. 1, 2차 무산에 이어서 8월 19일 3차 입찰에서조차 현대컨소시엄 한 곳만 입찰이 응시하면서 3차 입찰마저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올 12월 착공커녕 2029년 적기 개항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시민들의 입에서
분통이 터져 나왔고요. 2030 엑스포의 무산으로 시리에 빠진 우리 부산 시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라면 왜 굳이 4차 입찰까지 가느냐. 처음부터 가덕신공항에 부정적이었던 국토부가 일부러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눈초리마저 여론이 생긴 거죠. 이에 우리 가덕신공항 시민운동 단체들은 지난 19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국토부는 신속히 결단하라는 촉구를 하였고요. 촉구 사안을 보내서 어제 국토부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비공개 답변서이고 이 내용은 아직까지 어제 받았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상황을 밝힙니다. 네, 빠른 시일에 다른 기자회견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현재 여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가 균형 발전은 그 위한 이런 가덕신공항이 이런 수세까지 몰리고 정말 지역 홀대마저 겪고 있는데 도대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이걸 온 천하의 공공연히 말을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은 또 어디 있습니까? 또한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네, 우리 불경 시도민들은 요구합니다. 어차피 부지조성공사 경쟁 입찰이 어렵다면 국토부는 조속히 업체 선정을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고 2029년 개항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통로공사 기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사막에서 아파트도 지으라면 짓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토목 기술 아닙니까? 네. 단 지역의 조건은 지역 기업의 20% 참여 그리고 공단 혁신기술 도입을 컨소시엄의 내용에 명시하고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이것을 새로운 미래에서 좀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덕신공항에 거점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트가 개업하려면 안에 물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항이 개업을 하기를 한다고 짓고 있는데 안에 들어갈 거점항공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산의 에어부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결합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결합이 끝나고 만약에 대한항공이 이 결합이 모두 완료가 되면 이 부산의 향토기업인 에어부산은 인천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덕신공항을 지어도 거점항공사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님. 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산 시민들은 부산의 자존심을 걸고 부산의 향토기업인 에어부산이 가덕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 이 거점항공사로 존치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2년 전부터 이 추진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지금 국회나 이런 데서 꿈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조차도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 거대 양당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정말 이 균형 발전 지금 민생도 손을 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새로운 미래가 또 어떤 정당입니까? 이낙연 총리님이 이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뭐 어저께 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새로운 미래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예, 사진을 거셨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 최우선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은 시대 정신이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미래에서 거대 양당이 손을 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 국가 균형 발전에 관련해서 이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우리 부산에 분리 매각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써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